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시작으로 카페24와 덕산네오룩스, 인크로스, KSP 이렇게 5가지 먼저 주셨고요. 반정민 소장의 픽은 QRT, 워트, 강원랜드, 한진, 이렌시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벌써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반 소장님, 이 차장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인사 주시고 계시고 좋은 종목 이렇게 10가지를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투자해보고 싶다, 관심이 생긴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첫 번째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좀 말씀드리는데 이 기업은 이제 화장품 이제 소재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도 뭐 80% 이상이 해외 쪽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쪽에서의 어떤 경기 상황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글로벌적인 고객사가 넓고 그리고 거의 뭐 20개국 이상의 이 해외 고객사한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히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이제 화장품 쪽 소재가 거의 매출의 6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글로벌 침투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소재 외에 뭐 자외선 차단제 이쪽에서의 이 유해성 성분에 대한 시장에서 좀 얘기가 많은 상황에서 어떤 대체 수요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소재에 대한 어떤 FDA 승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시장에서 침투율을 계속해서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자연 소재 쪽으로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의 역량에 좀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진 뷰티 사이언스로 스타트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정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알려주시죠. 예, 첫 번째 종목 QRT고요. QRT. 예, 작년 11월부터 계속 매달마다 얘기를 하는 종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제는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을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반도체 신뢰성 평가 및 종합 분석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인증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주 계약 공시나 이런 내용들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증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좋지 못하면은 절대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자회사였던 SK 하이ENG에 대한 QRT 사업부를 2014년에 이제 현 대표가 인수를 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도 뭐 평가하는 장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대해서도 동사가 좀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과 그 MOU 체결을 했던 이슈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되면은 엑시트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1월 당시 때 DS 청담 반도체 그 1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에 대해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도 물량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QRT 작년부터 계속 알려주셨는데 반 소장님이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수익 실현 좀 하자 어느 정도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카페24를 오랜만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실적을 좀 발표했죠. 그래서 이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40억자 전환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에 대한 부분
부분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적자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도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을 좀 쉽게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면 카페 입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어떤 비즈니스 솔루션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1위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새로운 투자 그리고 인력 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그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이제 카페 입사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실시됐었던 이 비용 효율화 노력은 실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고정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고 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카페이사가 지금 그 신규 사업으로 벌이는 부분이 이 유튜버를 통한 어떤 광고와 어떤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굿즈 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유튜버 쪽에서도 시작을 하면서 이 카페24 쪽으로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잡힐 가능성이 지금 네. 알겠습니다. 카페24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봤고요. 이번에 반정미 소장님의 두 번째는 뭐죠? 예, 워트라는 기업이고요. 워트. 이 워트는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환경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게 THC 장비인데요. 이 THC 장비의 경우에는 반도체 포토 공정에 트랙 장비와 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웨이퍼의 PR 그 용액 도포 공정과 노광 후의 그 현상 공정에 대해서 분사되는 에어를 초정밀한 온습도 제어를 통해서 일정한 온도를 맞추는 건데 네. 예,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온도를 좀 맞추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2020년 때 삼성전자와 1차 협력사로 좀 등록되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18년 당시에 때는 SK 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로 등록이 되었다 보니까 두 양쪽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이에 지금 장비 제조업체 중에 제우스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THC 장비는 연평균 한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BM 생산 공정에서도 트랙 설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결국 사업 영역 확장에도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 10월 말 그 상장에 대해서 이제 기업가 공모가가 6,500원 정도 됐는데 물론 이제 그쪽까지는 터치를 못했지만 이후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트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숨 좀 쉬면서 설명해 주세요. 반 소장님.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세 번째 종목이죠? 덕산 네오룩스를 네. 말씀을 드리는데 뭐 덕산 네오룩스는 이 어떻게 보면 OLED 소재 쪽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실적이나 어떻게 보면 OLED 소재주들 중에서도 꾸준하게 어떤 실적이 나오는 기업도 이 덕산 네오룩스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작년 4분기 때도 영업이익 112억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좀 계절적 성수가 더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북미 쪽에서의 IT 기기의 이 OLED의 실적은 미반영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올해 1분기, 2분기 때는 작년 4분기 이상의 어떤 실적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IT 쪽 OLED 쪽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죠. 뭐 재료 구조가 T2로 좀 바뀌면서 이 가격과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을 수혜를 덕산 네오룩스는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작년부터 증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덕산 네오룩스의 만약에 OLED 쪽에서의 관련 이 관심주를 좀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덕산 네오룩스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는 레가시 모바일 제품에 대한 어떤 중국 쪽에서의 내수 소재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 덕산 네오룩스가 이런 반사 이익은 받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OLED 쪽도 하나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강원랜드고요. 강원랜드. 네, 국내 유일 그 내국인 출입 카지노 운영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작년 영업이익이 2,85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1% 증가를 했는데 컨센보다는 추정치가 좀 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계속 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방문객 수에 대해서는 2019년 4분기 때 82%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강원랜드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로 인해서 2월부터 그 기관과 외인의 그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에 지금 현재 그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위에 지금 별다른 구간이 없기 때문에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좀 추가 상승할 수는 있기는 한데 BPS 기준으로 한 작년에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됐고 심지어 뭐 PBR 정도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여기에서 10% 정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지노선을 한 2만 원대 보고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카지노 업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인스파이어 쪽에서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영향력이 일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신다 하면은 그래도 10% 이상 수익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향을 좀 턴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인크로스를 인크로스?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광고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인식에 많이 좀 SK 쪽으로의 어떤 모기업에 의한 이런 그 실적 구조로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인크로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떤 종합 광고 대행사로서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에 대한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SK 그룹과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은 시너지는 좀 플러스 알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검색 광고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지금 OTT 또 스마트 TV, 콘솔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한 이 시장 확대를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시장이지만 북미 시장 쪽에서는 이 OTT나 이 콘솔을 활용한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는 폭이 일반 광고 대행보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크로스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도 이 T-딜이죠. 50%까지 성장을 했는데 이 SK 쪽에서의 이 협업을 통한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는 기본적인 실적 기본에서 알파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인크로스 주가 많이 안 움직이지만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크로스 광고 관련 종목도 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한진이고요. 한진. 이 한진은 한진그룹 계열의 국내 상위권 종합 물류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SPC, 그러니까 SPC와 합작을 통해서 100억 원을 들여서 설립한 GFS 인천물류센터를 좀 가동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여기서 파리바게트와 파리크라상의 제품과 보관, 분류 등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선식품 물류센터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진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한진에 대해서 SPC에 따른 모멘텀보다는 지금은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중국 이커머스 물량에 따른 내용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한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해외 직구 시장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항공 특수 물류 처리 능력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이 능력을 지금 대폭 키우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월 한 110만 상자 처리해서 올해는 한 220만 상자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알리와 테무에 따른 이슈가 끝나지 않으면은 계속 한진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계속 좀 내용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한진뿐만이 아니라 NHN, KCP 등 그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 살펴보면서 말씀해 주신 테무 관련된 이슈, 모멘텀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5번째죠? KSP 네, 말씀을 KSP. 드리겠는데 최근에 지금 조선주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여기에 조선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약간의 좀 순환매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KSP 같은 경우에는 엔진 부품, 특히 이제 이 배기 밸브 스핀들 또 밸브 스트링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이센스, 그러니까 선박 조속 엔진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배기 밸브 스핀들에 대한 납품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네.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어떤 시장의 지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KSP가 자연스럽게 어떤 이 조선 수주, 최근에 신조선가도 그렇고 이 조선가 같은 중고형 조선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 KSP에 대한 수주 부분은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 KSP에 대한 수주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원래 원재료 쪽 같은 경우에도 니켈이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니켈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도 원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 구조는 이제는 KSP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KSP의 수주와 수주 그리고 생산 캐파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땡.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어요. KSP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또 반종민 소장님의 5번째 종목 봐야죠. 네, 이렌시스고요. 이렌시스. 이 이렌시스는 부품 및 디지털 도어록 제작 판매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삼성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의 경우에는 이렌시스와 그 SBB 테크가 통해서 이원화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렌시스가 메인 공급사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결국 로봇주로서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 감사 보고서가 통과된 다음에 정기주총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 점을 좀 더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CES 2024에서 삼성전자 로봇 분리에 대해서 공개를 했을 때 M&A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와주지는 않고 있고요.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의 자동화에 대해서도 좀 동사에 대한 뭐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정부에서도 상반기 때 감속기와 그리퍼 등의 8대 첨단 로봇에 대한 R&D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 4월 달부터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그 16일부터 주가가 굉장히 좀 조정받았는데 조정받은 이유를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뭐 대표이사 뭐 심재기 분부터 해서 뭐 김재산, 이무한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사내 이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14일부터 20일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렌시스까지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